저는 이 나라가 곧 있으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얘기에 빠진 게 있구만.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혼란만 가져옵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밤낮으로 심장이 끌어번지는 거이. 탭댄스라는 거이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더만. 당신이 내 동생 데리고 있어.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동생 찾으러 갈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 It's go time. You're a monster. Your heart's an empty hole. Ho. 이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수출 금자탑을 세워야 되나요? 뽕꿍 빼기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이거자! 영화를 보는 끊는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범블비입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첫 솔로 영화라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최고 인기 캐릭터인 범블비와 한 소녀의 우정을 그린 영화 범블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 우주의 트랜스포머 종족이 사는 행성 사이버트론. Where's B-127? 이곳에서는 선한 외계 로봇 오토봇과 악한 외계 로봇 디셉티콘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Decepticons attack. 계속되는 디셉티콘의 공격에 오토봇의 전세는 불리해져만 가는데요. We will fight on, but we must find refuge first. I found a planet that's well hidden. Earth. You will travel there and establish a base for us. Now go. 오토봇의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의 명령을 받은 B-127은 지구로 향합니다. Called in the Air Force. That's not the Air Force. 그는 지구에서 또다시 디셉티콘의 공격을 받는데요. Did you think you could hide? 그리고 B-127은 Tell me where your friends are hiding. I'll never talk. Then let's make it official. 목소리와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맙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폐차장에서 노란 자동차를 발견한 18살 소녀 찰리. 그는 이 낡은 자동차를 가져와 집안 차고에서 수리를 시작하죠. 그 순간 순식간에 로봇으로 변신한 자동차. 이 로봇의 정체는 바로 지구에 숨어있던 B-127이었던 거죠. I won't hurt you. 찰리는 모든 기억이 사라진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You sound like a little bumblebee. I'm gonna call you that from now on. 그때부터 범블비와 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되죠. Good. I'm good, thanks. 한편 디셉티콘은 지구의 군인들과 손을 잡고 B-127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간 찰리를 기다리며 차고에 숨어있던 범블비. 호기심에 못 이겨 집안에 들어선 그는 사고를 일으키죠. 범블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디셉티콘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맙니다. 디셉티콘과 군인들에 둘러싸인 범블비와 찰리. Stay cool, B. 결국 둘은 그들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는데요. Leave him alone, please! 과연 찰리와 범블비는 이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범블비는 웅장한 스케일의 외계 로봇 간의 전투를 그린 트랜스포머 시리즈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외계 로봇 범블비가 인간 소녀 찰리와의 우정과 성장을 담아내며 시원한 액션은 물론 따뜻한 감동까지 모두 잡아냈습니다. 영화 범블비는 1980년대 외계 로봇 범블비가 지구에 첫 발을 디딘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범블비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요. Please, this is a mistake. I don't want to hurt anyone. 그의 목소리는 영화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주연 배우 딜런 오브라이언이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죠. Oh, shoot! Somebody's there! Hide! Hide! Behind! 또 이번 작품에서는 범블비 캐릭터의 새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행동으로 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천진난만한 그의 모습은 시종일관 관객들을 미소짓게 하죠. 또 범블비는 찰리의 남모를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범블비는 두 친구의 우정어린 성장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종족을 뛰어넘은 두 친구의 훈훈한 우정, 영화 범블비,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범블비는 끝내 디셉티콘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범블비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 찰리, 그리고 그 둘만의 특별한 교감,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범블비 속 핫신. 디셉티콘에게 잡혀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는 범블비. Finish him. 결국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맙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찰리와 그의 친구 메모가 범블비에게 달려가는데요. You gotta wake up. Please. I can fix you. 전기총으로 범블비를 깨워보려는 찰리. 몇 번의 시도 끝에 Please be! 마침내 범블비가 눈을 뜹니다. There's a door in my way. 그러나 문 밖은 군인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 Come on, kid. Hey! Ow! Big! Run! 바로 그때 범블비의 전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들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펼치는데요. 그러나 Big! Stop! 찰리의 한마디에 순한 양처럼 돌변하는 범블비. 두 친구의 특별한 교감이 빛을 발하는 장면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최애 캐릭터 범블비에 귀한 범블비.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 증인의 정우성, 김향기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무비빅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영화 증인에서 임지우 역할을 맡은 김향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만나보고 싶은 영화, 네. 영화 증인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은 그집 가정부가 자살로 위장하고 주인을 살해했다. 양변이 주도를 해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영화 증인은 변호사 순호가 한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으면서 시작되는데요. 내가 증인이라고? 임지우 학생 맞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은 사라질 직업 7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지우야. 그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아 소녀 지우를 만나게 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먼저 서로의 캐스팅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느낌 어떠셨나요? 감독님이 그럼 저한테 먼저 얘기를 건네시긴 하셨는데 지우는 향기 씨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향기 씨와 제가 아주 또 각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캐스팅 됐을 때 얘기가 오고 갈 때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이 순호 역할로 이렇게 캐스팅 결정되시고 저는 이제 나중에 감독님께서 일부러 먼저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우성 삼촌만 보고 한다고 할까봐 일부러 말씀을 먼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3살 때의 어떤 인연
사연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엄마한테 들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 굉장히 좋았죠. 네. 그 각별한 인연이 뭐죠? 그 방금 이제 향기 양이 얘기했듯이 정확히 개월 수로는 29개월일 거래요. 제가 제빵 브랜드 CF였는데 다 먹어. 저는 이제 몰랐죠. 그냥 갑자기 현장에서 그때 그 아이가 저래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인연이 좀 값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지우는 결국엔 순호에게 어떤 순수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순수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증인이란 작품을 통해서 향기와 내가 만나나 보다 그런 또 혼자만의 생각도 해봤고요. 지우야. 크로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작품에서 이제 두 분이 한 사건을 두고 변호사와 이제 증인으로 만나게 되시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맡으신 그 순호와 지우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순호는 이제 나름 자기만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변호사인 거죠. 유엔이 변호사면 연봉이 좀 세지 않나? 연봉이 센 건 파트너 변호사인 경우고요. 그 영화의 시작은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려고 하는 양순호라는 변호사가 어떤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나름의 타협을 하는 시점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여자 한 명을 집에 안 데리고 와? 결혼 안 한다니까요. 양변을 우리 로펌 대표 변호사로 키우고 싶어. 거대 로펌에 들어가서 나름 이렇게 성공을 꿈꾸겠다라고 할 무렵에 아주 그럴싸한 제안을 받죠.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지우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지우를 만나면서 교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성 배우가 이번에 맡으신 그 순호라고 하는 인물은 한때 민변계의 어떤 파이터로 불리는 인물이었으나 현재는 이 좀 현실과 타협한 변호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순호라는 캐릭터 속에 요즘 그 현 시대와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결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개인의 삶을 더 나은 질과 물질적 안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죠. 기억하지? 김은택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물질주의를 추종하다 보면은 양심과 정의를 뒤로 외면해야 될 수밖에 없는 타협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어떤 대상을 만난 거죠. 그럼 그 지우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녀석 맞잖아. 이제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 마음이 참 어려워요. 아주 취향이 확고한, 확실한 아주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이제 김향기 배우에게도 연기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 증인은 바로 김향기 배우의 연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폐 소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좀 과정을 거치셨나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한 감각들, 이제 좀 잘했네. 네,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지우에게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정우성 배우의 어떤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요. 이 은랑 강철비 그리고 더킹, 아수라 같은 작품들이 장르성이 강한 작품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정우성 배우의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에서 정우성 배우의 그 웃는 얼굴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번 작품은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우성의 웃음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딱 맞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날 언제 죽나요?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좀 악착 같은 어떤 캐릭터,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대의 명분 뭐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막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많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임지우 학생 맞지?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아니 알았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뭔가 제가 이제 치유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나리오 안에서의 이 관계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관계들이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숨이 턱 트이는 듯한 느낌이고 캐릭터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편안함들을 관객분들도 함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양기 배우는 그 2006년 작품이죠. 마음이 1편으로 데뷔를 하셔서 야! 너 자꾸 오줌 싸면 맴매한다 그랬지? 내가 싼 거 아니다 뭐. 어제 네가 들어와서 오줌 싸고 나갔잖아. 그치 마음아? 이제는 데뷔 13년 차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로 그 늑대 소년에서는 아주 그 당찬 소녀 순자 역할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엄마 어때? 우아한 거짓말에서는 아주 착하고 속 깊은 막내딸 천지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쌍천만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과 함께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아주 작지만 강한 저력, 바로 영주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증인이라는 작품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런 작품들 어떤 선택의 어떤 기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 기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그런 것 같고 내가 이 캐릭터가 돼서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것 같고요. 마음이 가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그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그 영화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나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욕심이 생기면 연기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바로 작년에 청룡영화제에서 최연소 여우 조연상을 또 받으셨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꿈 같았습니다. 네. 혹시 그때 그 수상하는 모습을 보고 정호성 배우 어떤 느낌이 드셨죠?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연기 같이 할 때보다는 요새 이렇게 저 홍보를 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배우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어쩜 이렇게 향기가 잘 컸을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17년 전의 인연이랑 막 이런 것들이 더 신기하게 신비롭게 느껴지고 속이 꽉 찬 잘 이렇게 성숙한 어떤 사람 배우가 되어가고 있구나. 괜히 제가 막 더 뿌듯하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 김양기 배우는 수많은 영화에서 많은 남성 선배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 하시면서 이래서 정우성 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희 영화에서 순호의 캐릭터가 그동안 해오셨던 캐릭터들과 되게 좀 결이 다르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어떤 모습의 순호가 나오실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촬영하고 나서 부드러운 그런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카스테라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이 증인은 그 지난해 한창 더운 여름에 촬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더위로 인한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그 막 길거리에서 이제 순호가 지우랑 친해지려고 막 하굣길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 장면을 연속해서 며칠 촬영을 했는데 근데 라면 먹는 씬 할 때가 제일 절정이었죠 뭐. 오뚜기 진라면.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그때 그 길거리에서 라면을 아주 맛있게 뜨거운 라면을 함께 먹어야 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지우가 이제 개를 무서워하는 설정이 있었는데 막 왈왈 지저대는 개가 얼마나 더웠겠어요. 촬영 협조가 전혀 안 됐죠. 이번 작품은 그 포스터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이렇게 웃는 얼굴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 뭔가 이 소통의 의미 이런 것도 좀 되살려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두 배우도 이 작품이 좀 새해에 관객들에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약에 선택해서 보신다면은 이 지우가 던지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각자의 또 살면서 어떤 의미의 대답을 끄집어낼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객분들께서도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극장을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비사의 마지막 코너는요.
이 영화 좀 많이 봐주세요. 함부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13초 PR 시간인데요. 이 13초를 두 분 좀 나눠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가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13초가 지나면 여지없이 편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네, 저희 영화 증인 2월 초에 개봉하는데요.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러분께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겨울 추운 겨울인데요. 가족분들과 함께 설 연휴에 극장 찾으셔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할 말은 다 했어요.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정우성, 김향기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 증인 올 2월에 극장에서 만나요. Bogey entering tunnel. I want this over and done in 10 minutes. 작전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글로벌 군사기업의 리더 에이헵. CIA와 비밀 작전 중 뜻밖의 인물을 발견한다. Matt, you sing who I'm sing? It's King. I'm sure of it. Matt, we have the chance to get the most wanted man in East Asia. 그 인물은 바로 북한 최고 권력자 킹. 에이헵은 그를 잡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데 We are going in after King. I need someone to take point. 산전, 수전, 공중전 함께한 12명의 크루와 작전 돌입. 곧바로 킹을 생포하기에 이른다. Captain, King's ready. 바로 그 순간 다 된 밥에 총질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Capitan, we've been exposed. 이제 캡틴 에이헵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 살아남아야 한다. 군사분계선 지하 30m 벙커에서 벌어지는 리얼타임 생존 액션 PMC 더 벙커를 만나보자. There are incoming hostiles. Marcus, move out. 누군가에게 공격은 받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는 황당한 시츄에이션. Matt. No, Raptor 16, get King out first. Matt, we're sitting ducks in here. We need the backup right now. King first. Go. 캡틴 에이헵과 크루는 순식간에 포위당하고 만다. We gotta aim there! Captain, you've got to leave. If the king is dead, there will be no backup. They told me where to dance, so don't fucking die on me. 킹의 목숨이 곧 모두의 생명줄. Move it, move it. 에이헵이 킹을 조금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 그 순간 Raptor 16, what just happened? 충격과 함께 팀원인 로건이 쓰러진다. Shut it off. 배신자는 다름 아닌 동료 마쿠스. They contacted me a few days ago. I promised a big reward for King. We can split it 50-50. You mean the same guys out there? Now listen to me. Are you coming with me? Or are you not? 마쿠스의 제안은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자는 말과 동급. 에이헵은 킹을 빼돌리려는 마쿠스를 막으려 한다. We're mercenaries who work for money. What is so f***ing special about teammates? 용병으로 잔뼈 굵은 마쿠스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 캡틴은 오히려 마쿠스에게 기습을 허용하는데 과거 낙하산 사고로 갖게 된 에이헵의 의족까지 완전 박살. I know your crippled ass would get you in trouble one day. 그때 갑작스러운 충격에 쓰러지는 마쿠스. Logan, are you alright? I told you. I'd save someone if they got shot. 너무도 오래 잊고 있었다. 에이헵은 그제서야 킹의 생존을 확인한다. If we keep him alive, they'll have to send reinforcements. But we are not a doctor. How are we supposed to get him from here? The head doctor was among the hostages, right? Let's find him. Hey! 에이헵이 애타게 찾는 주치의가
의식 없는 킹을 살릴 유일한 방법. Wait, don't shoot. 결국 킹의 주치 닥터 윤지의를 찾아낸다. That's a Dr. Nelson. Put your piece on him and show him the money. Take this. It's my captain. 어이, 북한, 내 말 들려? 킹이 총 맞았어. 여기 빨간색이 녹색으로 변해야 돼. 화면 보고 잘 설명해. 내가 해볼 테니까. 어느새 그들의 턱밑까지 쫓아온 적들.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북측 요원들은 공격에 나서 A앱의 팀원들을 제압하는데 작은 소리라도 나면 안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결코 발사되지 말아야 할 것이 발사됐다. 득달같이 달려온 적들의 무차별 공격. 하지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킹도 살려야 한다. 심장 압승은 지금 심정샷. 그 승리 안에 피부터 빼. 그 주사기. 닥터 윤지희의 원격 처치를 말하는 대로 실행하는 캡틴 A헵. We secured the escape route. We gotta move. Come on. 이번엔 뛰어다니며 응급 처치 방법을 전달해야 하는 윤지의. 야, 기울로 왼쪽 네 번째 갈비뼈 아래 꽂고 피부터 빼라. 점점 거세지는 적의 공격에 킹의 생명은 물론 모두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이제 시키야, 빨리! 집중 포화를 받는 윤지희와 팀원들. 죽어라 킹을 살려버리는 캡틴 A헵. 그들은 이 벙커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영화 PMC 더 벙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내 안의 그놈으로 인사드리게 된 진영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버킷 무비는요, 비긴 어게인입니다. 한때 스타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이제는 태물 신세가 된 남자 댄. Down the track on every long shot that you've been bringing in here for the last 5 years, and which one of them has come in? Which one? 그는 자신이 설립한 레코드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당하는데요. Where's mom? Where's my daughter? What do you mean? 아내와의 이혼 후 오랜만에 만난 딸과의 관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I'm a kid. I don't have any money. Don't you know anything about your father? She says you're a pathetic loser. 한편 신인 록스타인 애인을 따라 뉴욕으로 오게 된 싱어송라이터 그레타. We gotta go to LA for a week on Monday. We're going to LA? No, sorry, it's just with some of the label guys. 희망에 부푼 새 출발도 잠시 그녀는 이별을 겪게 되죠. It just happened. She's a long way. 그리고 실연의 슬픔을 사귀기 위해 찾은 술집에서 그녀는 친구 때문에 억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우연히 그 무대를 보게 된 댄은 그레타의 재능을 직감적으로 알아채죠. 그래서 곧바로 그녀에게 음반 제작을 제안합니다. I want to make records with you. That's some song you got there. I promise you it could be a big hit. 과연 두 사람은 음악의 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펼쳐낼 수 있을까요? 배우 진영의 버킷무비, 영화 비긴 어게인입니다. 네, 요즘 음악 영화가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렇고 스타이즈 본도 전 봤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프로듀서다 보니까 음악 영화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비긴 어게인을 봤을 때 음악의 느낌도 좋지만 거기서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음악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지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생각을 좋게 변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비긴 어게인을 보면서 그런 힘을 믿으면서 좀 음악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더 약간 힘들 때도 음악으로 좀 더 치유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제가 뽑은 명장면은요. 댄과 그레타가 더블잭을 꽂고 뉴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음악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뭔가 그쪽에서 있던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음악은 이렇게 무의미한 일상도 의미를 갖게 만들어준다 하면서 음악을 탁 이렇게 트는데 What I love about music, even the most banal seeds are suddenly invested with so much meaning, you know? 그러면서 저는 음악의 힘을 믿게 된 거예요. 실제로 막 이렇게 되게 즐거운 날에 음악이 같이 틀어져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음악을 딱 끄면 되게 삭막하게 변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와 정말 음악은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영화이자 또 명장면이기도 하고요. 명대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올라가서 무대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로스트 스타즈를 듣고 나서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에서 삽입이 될까 해서 너무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한 무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뭔가 음악의 힘으로 좀 치유를 받고 싶은 분이거나 그리고 무료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버킷무비 비긴 어게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BTV에서 재밌게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화 내 안의 그럼도 올겨울 극장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 무비. 안녕하세요, 오선질입니다. 시네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업 무비 주제는 전쟁 속에 피어난 착한 오빠들입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업 무비는 무대에선 가수 디오지만 스크린에선 연기 잘하는 배우 도경수의 최신작 스윙키즈입니다. 1951년 거제 포로 수용소의 오합지졸 댄스단 스윙키즈의 탄생기를 그린 작품이죠. 이에 맞서서 제가 준비한 백업 무비는 이제는 연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임시완 주연의 2016년 개봉작 오빠 생각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네, 그럼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탄생한 탭댄스 팀 스윙키즈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부터는 아리아를 부르지 않고 리모컨으로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BTV AI 음성 서비스를 동의하신 다음에 누구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경수 주연 영화 찾아줘. 이 중에서 강영철 감독 영화 찾아줘. 1951년 거제 포로 수용소. 새로 부임해온 소장은 See, I understand you used to be a dancer on Broadway before enlisting. Tap dance, was it? 잭슨 중사에게 전쟁 포로들로 탭댄스 팀을 결성토록 합니다. 난장판에 가까운 오디션을 치른 결과 수용소 내 트러블 메이커이자 인민군 포로인 로기수. 붙어보자. 탭댄스로. 전쟁 중 가족을 잃고 가장이 되어버린 무허가 통역사 판네. Dance team. I heard civilians can join. Best English I've heard all day. 헤어진 색시를 찾고 있는 병삼과 반전 댄스 실력을 갖춘 중공군 샤오팡은 탭댄스 팀 스윙키즈를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다가오는 공연을 앞두고 포로 수용소 내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데요. 그들을 시샘하는 미군 제이미 파의 방해는 물론 탭댄스를 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반동분자로 몰리기까지 하죠. You put yourself at risk if you go on that stage. 국적도 언어도 이념도 다른 오합지졸 댄스팀. 이들은 무사히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영화 스윙키즈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the Swing Kids. 네, 영화 스윙키즈는 사상과 국적, 언어의 장벽으로 갈등을 겪던 이들이 어느새 춤과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종군 기자 베르너 비숍이 한국 전쟁 당시 실제로 촬영했던 거제 포로 수용소의 사진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사진 한 장에서 출발한 강영철 감독의 상상력, 이것이 영화 스윙키즈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이는데, 야, 그거 사진을 발견했을 때 강영철 감독이 그 가슴이 얼마나 또 뛰었을까요? 예, 그렇죠. 즐거운 듯 보이지만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촬영된 사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데요. 강영철 감독은 여기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음악을 접목시켜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데뷔작 과속 스캔들에선 박보영의 노래를, 2011년 흥행작 써니는 7080 복고 음악을 선택했죠. 이번 영화에서 감독의 선택은 바로 탭댄스였습니다. 자, 영화 스윙키즈를 보면은 댄스 퍼포먼스만 무려 15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음악이 영화의 맛깔난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편집장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남으세요? 저는 창고에서 이 제이미 무리와 스윙키즈가 댄스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흐르는 음악이 바로 정수라의 환희. 예. 에이! 쪽수는 맞춰야 되지 않냐? 환희는 가수 정수라의 1988년 히트곡인데요. 50년대 배경에 80년대 노래를 쓴 것이 조금은 독특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장면은 마이클 잭슨의 비릿 뮤비에서 마이클 잭슨이 싸움을 중재하는 상황을 오마주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음악 역시 비릿을 쓰려고 했으나 우연히 환희를 넣어보니 영상과 더 짝짝 붙어 그렇게 눈길을 뗄 수 없는 스윙키즈만의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은 처음 탭댄스를 접한 로기수가 본인도 모르게 박자를 타다가 밥 먹자! 알겠슈. 하바나길라에 맞춰서 마음속에 숨어있던 열정과 흥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친구 손에 이끌려 클럽을 간 첫날. 근데 기억이 나요. 이게 분위기 적응 못하다가 갑자기 흘러드는 음악에 나도 모르게 춤을 췄던 저희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춤과 음악을 적재적소에 잘 넣었지만 저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좋았는데요. 바로 로기수와 양판내의 케미가 눈에 띄더라고요. 내 오늘 각오높게 인민의 기상을 똑똑히 새겨주가서 동역하라 양공주. 싫어 이 빨갱이 새끼야. 쥐 19만의 엠나이가 내래 33면 닭띠야. 네 몇 년생이야? 니는 참 커서 좋겠다. 나 3.1년 양띠다. 동안이구만. 저는 창고에서 춤 대결하던 중에 기수와 팔레가 사고처럼 뽀뽀를 하게 되는 그 장면도 귀엽더라고요. 과속 스캔들의 박보영, 써니의 강설아와 심은경부터 이번 작품의 박혜수까지 언제나 새로운 얼굴을 발굴해내는 강영철 감독의 눈썰미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탭댄스 팀을 이끄는 잭슨 중사 역의 배우죠. 자레드 그라임스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레드 그라임스는 실제로 브로드웨이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탭댄서입니다. 내가 극중 자레드가 분한 잭슨 중사는 흑인이기에 차별받고 억압받죠.
Well, they say only troublemaking soldiers get sent to Korea. Back in America, being black makes you a troublemaker. 아이고. 그런 그가 만든 팀이 4개국 합작 댄스 팀 스윙키즈란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이스를 만나봐야겠죠. 로기수를 연기한 도경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연기도 좋았고 원래 아이돌 출신이나 춤도 정말 잘 췄는데 탭댄스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춤 대장 아니냐? 그렇죠. 고난도 춤으로 알려진 탭댄스를 소화하기 위해 촬영 6개월 전부터 훈련에 돌입했다는데요. 덕분에 세계적인 탭댄서 그라임스와의 1대1 대결도 대역 없이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도경수 배우의 앞날이 기대되는 것은 그가 언제나 새로운 연기에 도전했다는 점인데요. 오랜만이다. 꺼져라. 2016년작 형에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도 선수로 분해 사기꾼 형과의 브로맨스를 선보여 호평받았고요. 미안해. 나 때문에. 나 여기 있어, 이 바보야. 야, 총 똑바로 매야지. 죄송합니다. 신과 함께 1편, 2편에서 관심사병 원동현 일병으로 등장해서 쌍천만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나간 슬픔에 다시는 새로운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밤낮으로 심장이 끌어번지는 거이 탭댄스라는 거이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구나. 네, 이번 영화에서도 치열한 이념 대결 속에 갈등하는 로기수 역을 맡아 설득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I want just dance. 그의 변화된 정체성은 미군 제이미를 살려주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죽은 척하라. 중요한 건 로기수의 이런 변화가 제이미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네, 전쟁 속에서 이념을 초월한 춤에 대한 열정을 그려낸 영화 스윙키즈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어린이 합창단을 만든 오빠의 이야기. 임시완 주연의 오빠 생각 지금 만나보시죠. 임시완 주연 영화 찾아줘. 이 중에서 이한 감독 영화 찾아줘.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잠시만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인민군에게 가족을 잃고 전쟁에 참전한 한상열 소위는 동료들마저 잃고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중 전출 명령을 받고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부로 23년대 전입을 명받은 한상열 소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목격하게 된 한 소위.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고? 네. 지금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예산도 없고.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자신 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고아 원장인 박주미와 함께 합창단을 조직합니다. 한편 빈민촌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상위 군인 갈고리는 석유 빼돌리려고 합창단에 집어넣은 게니까. 그래. 부대 내 고아원에 아이들을 들여보내 군수품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안 가나? 선상님, 동무가요. 석유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챈 한상열 소위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갈고리에 맞섭니다. 지금까지 일은 모른 척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모른 척 하이소. 다시는 애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비운의 시대, 치열한 전쟁을 치러했던 어른과 아이들. 우리 아이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화음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영화 오빠 생각입니다. 영화 오빠 생각은 2016년 개봉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작품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KBS 어린이 합창단이 주축이 된 해군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죠. 3년간의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모두에게 희망을 줬던 어린이 합창단의 실제 이야기,
바로 영화 오빠 생각의 백업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축엔 바로 배우 임시완이 있죠. 그가 연기한 한상열 소인은 음악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음악성을 보여주는 장면은 필수였죠. 사실 임시완 배우는 캐스팅 당시만 해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서 전혀 못 쳤다고 하는데요. 오빠 생각에서 한소희는 쇼팽의 녹턴 4번 연주를 하잖아요. 4, 5개월간 혹독한 연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열정이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연기 역시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극중 한소희는 전쟁 중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고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인물입니다. 네. 안아주세요. 처음엔 다가오는 이들을 밀어내지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내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을 만들며 상처를 치유하게 되죠. 임시완 배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절제된 연기력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아줄까요? 네, 임시완 배우는 2013년 영화 변호인으로 영화 데뷔를 했었는데요. 참 그때부터 존재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사는 게라고. 바위는 부사지가 모래가 돼도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극하는 얘기는 모릅니까? 송강호, 김영애 같은 대배우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고문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연기하고 고문당한 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무려 10kg을 감량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딸내미처럼 생겨나가 농담도 잘하네.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17년 개봉한 영화 불한당은 배우 임시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출소 후 조직의 1인자를 노리는 현수를 맡아 지금까지와 다른 나쁜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연기의 달인 설경구와 묘한 로맨스를 형성하며 배우 임시완의 진가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임시완 배우는 군 복무 중인데요. 드디어 3월 27일 그가 제대를 합니다. 원래 4월 10일이었는데요. 네. 네, 군 복무 기간이 단축이 돼서 3월 27일 제대를 하게 됐고요. 네. 어서 빨리 복귀해서 그의 신작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영화 오빠 생각에는 또 다른 존재감을 지닌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밥값 해라. 네, 바로 전쟁 고아들을 이용하는 상위군인 갈고리 역의 이희준 배우입니다. 악역이라 볼 수 있는 갈고리 또한 마냥 가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아나? 이 손은 내 나라하고 맞바꾼 손이다. 그가 전쟁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도 살아보겠다고 일하는 겁니다. 또 어린이 합창단에 관련된 영화이니만큼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떨어진 거 주운기다. 가스나 네가 그지가. 내가 사준다 했잖아. 우선 동생 순이를 끔찍하게 아끼는 동구 역의 정준원 배우. 정말 사랑스러운 오빠 그 자체였습니다. 정준원 배우의 당시 나이가 13세로 목소리도 아름답고 연기도 무척 잘했죠. 원래 동구라는 배역은 나이가 15세 정도여서 그 또래의 배우를 찾았는데 결국 설정상의 나이를 낮추면서까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네, 아이들의 노래와 꾸밈 없는 목소리로 치유받을 수 있는 영화 오빠 생각 꼭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쟁 속에 피어난 착한 오빠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영화의 공통점은 음악으로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일 텐데요. 자, 그래서 음악 좀 아는 오빠들의 힐링 테라피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퀴즈에서 음악 좀 아는 오빠들의 힐링 테라피 명장면은 잭슨 하사가 로기스에게 탭댄스화를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Hey there.
누명을 썼다가 풀려난 잭슨이 돌아오자 스윙키즈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잭슨을 환영합니다. 아직은 어설프고 조금 쑥스럽긴 해도 말이죠. Hey kid, can't stand that racket of yours any longer. 탭댄스화가 없는 로기수에게 신발을 건네는 잭슨. 매번 대립하고 갈등하던 스윙키즈의 멤버들이 드디어 음악으로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한 명장면입니다. 너 선물 처음 받아보지? 첨예한 대립을 넘어 춤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 스윙키즈.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화 오빠 생각에 음악 좀 하는 오빠들의 힐링 테라피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건건 맞붙던 동구와 춘식이 처음으로 화음을 맞춘 장면입니다. 전쟁 중에 서로 사이가 틀어져 버린 동구와 춘식. 이를 지켜보던 한소희가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만. 선생님, 그만요. 오동구 박춘식, 나와. 둘이 마주보고서. 오동구, 데니보이. 박춘식, 애니롤이 동시에 부른다. 둘 중에 음이나 가사 틀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둘, 셋. 벌치고는 다소 묘한데요. 노래를 부르며 동구와 춘식은 알게 되죠. 산골짜마다 흘러나오고 정에 서로의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전쟁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을 노래로 해소하는 동구와 춘식의 아름다운 앙상블. 대규모 합창 이상의 여운을 전하는 명장면입니다. 목동아 내 사랑아. 합창은 서로 다른 음을 불러서 화음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음이 사이좋게 어울리면 지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다. 그렇게 싸우던 동구와 춘식이가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 영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자 전시 상황에 울려 퍼진 아이들의 이 화음, 정말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백원법이 전쟁 속에 피어난 착한 오빠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춤추는 오빠 도경수의 2018년 최신작 스윙키즈, 피아노 치는 오빠 임시완의 2016년작 오빠 생각.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